방정식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식에다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느냐라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3차일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1차와 2차로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어. 왜 그러냐면 2차부터는 내가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3차가 되는 경우에서는 3차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근해 공식을 선생님이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인수 찾는 거는 뭐 풀마 1, 풀마 2, 풀마 3 정도를 x에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고, 그것을 뭐를 이용해서, 그렇지, 조립제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나누어 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4차입니다. 4차는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3차를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2차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무언가 나오면 쪼개야 돼. 무조건. 알겠니? 그래서 4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1차, 1차, 2차 이렇게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수가 몇 개가 있냐?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조립제법을 몇 번 하냐? 얘를 2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차를 한 번 하면은 3차가 될 것이고, 한 번 더 하면 2차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2차부터는 뭐 인수분해를 하시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시든, 그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모두 다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가 이제 뭐 2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2가지 경우는 이따가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는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이 뭔지 아마 기억날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차, 2차 있는 거 인수분해 할 때 공부했었죠. 계속 물리고 물리는 거야, 수학은. 또 하나는 뭐냐면 상반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처음 보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형태가 약간 업그레이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인수 2개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하고 그냥 계산하면은 뭐한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러한 이제 4차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 인수 하나 찾고 인수 하나 찾아야 돼. 알겠지? 여기에서 처음부터 인수를 2개 찾을 필요는 없어요. 한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한 개를 찾아서 이렇게 함유했더니 뭐가 나왔어? 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인수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4차 이 상태에서 인수를 무조건 2개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근이 2개가 나오니까 얘는 4차는 x-1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런데 얘는 뭐 또다시 x 빼기 3하고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알고 있겠지? 그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근이 나온다. 이렇게 근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뭐 그냥 조립제법 한 번 정도만 뭐 한다? 뭐 더 한다. 이거 말고는 뭐 3차하고 특별히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만나게 돼. 고등과정에서는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친구를 만약에 A로 치환한다고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지. 그러고 나면 x 자리에 누구를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얘가 2차고 얘가 2차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해서 답을 구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큰의 공식 써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고 2차까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 다음부터는 고민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하든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끝나니까. 알겠죠? 자, 4차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뭐 만나봤던 거 계속 만나는 거 또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개씩 짝꿍을 지어줘야 되는 건 알고 있지. 그럼 어떻게 짝꿍을 지어주냐? 여기 상수들이 이렇게 1, 2, 마 3, 마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 두 개를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꿍을 지어줬다라는 얘기야. 짝꿍을 지어주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풀어줘야 되겠지? 풀어줬더니 이런 식의 뭐가 나오는 거야? 공통인수가 나온다. 즉 치환할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밑으로는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치환해서 했던 그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4차 방정식의 이제 풀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풀이가 아닌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보기차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차식은 인수분해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얘는 새로운 게 아니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반복해 주는 거고 인수분해는 그냥 인수분해만 하는 거고 근해 공식, 방정식은 근까지 마무리까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면 돼. 보기차식은 어떻게 돼 있냐라고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그냥 풀면 되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어렵지가 않고요. 이런 거는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과정이 실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과정은 뭐 이렇게 ax의 4제곱이 있고 bx의 제곱이 있고 c 이렇게 있으면 포인트가 뭐야? 여기 있는 4제곱과 여기 있는 상수항을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거지? 완제를 만드는 거였지. 그래서 얘를 식을 어떻게 변형시켜줘? 무언가의 제곱 빼기 이런 식으로 식을 우리가 변형을 시켜줬던 거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합착고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바꿔서 마무리하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연습을 조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수분해하고 약간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보기차식입니다. 자,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일단은 x에 홀수 지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2, 4 이런 것만 있어. 1이나 3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건 충분히 알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거는 뭐 금방 확인할 수 있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x제곱이 1, 그러면 x값은 당연히 풀마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이고, 얘는 x제곱이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풀마 루트 2에서 답이 몇 개? 4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문제 누가 내겠어? 그냥 암산으로 뭐 10초면 풀어버리는 문제를. 안 나와 이런 거는 잘.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얘는 여러분이 딱 보셔봤자 인수분해가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최고차항과 이 상수항 마지막 걸 이용해서 우리가 완제꼴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먼저 세우면 되겠네. 그러면 x 4제곱은 당연히 x제곱에서 4제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9는 뭐 3에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 여기는 내가 얼마를 썼냐면 6x 제곱을 내가 투입을 시킨 거잖아. 그치? 6x 제곱을 투입을 시켰는데 실제 얘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2개밖에 없는데 실제 나는 6개를 쓴 거지. 그럼 당연히 몇 개를 빼줘야 원식하고 같아져? 4개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4x 제곱을 빼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결론적으로 2x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일단은 변형을 시키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은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이거니까 정확하게 합차가 되겠죠? 합차가 되니까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x가 될 것이고 x제곱 더하기 3에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얘네 뭐 바꿔주는 게 예쁘겠죠? 그러니까는 2x 더하기 3으로 하고 얘네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4차를 이렇게 2차까지만 뭐하면 끄집어내면 이거 뭐 인수분해 되면은 뭐하면 돼?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0번은 더 얘기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그냥 눈으로 보는 순간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따닥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되고 이 인수분해 안 되죠 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도 뭐야? 근해 공식 써야 되고 얘도 뭐야? 이제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인수분해를 만약에 여기에서 인수분해 하나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게 답이야 그냥.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뭐니? 4차 방정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방정식은 당연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뭐를 구하는 거야?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까지? 허수까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써야 되니까 근해공식 쓰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모두 허근인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상반 방정식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한번 해주도록 하고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고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일단 여기가 4차면은 무조건 근이 4개야. 그러니까 실근하고 허근을 합쳐서 무조건 근이 4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실근에 이제 합만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4차는 무조건 어떻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2차, 2차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근데 보기차식이 아닌 나머지는 이렇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2개 있어야 돼? 인수가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인수 이렇게 찾아가지고 2번 이렇게 한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 뭐 하면 돼? 찾아보면 돼. 자, 갑시다. 그래서 뭐 이거 찾는 거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풀마 1, 풀마 2, 풀마 3 넣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뭐 불제법 하는 것도 뭐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 친구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허근이 된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오메가에서도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다 물리고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정확하게 알아보면 나머지는 뭐 다 새로운 게 아니야. 다 알고 있는, 너 전에 봤던 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진짜 처음 만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공부했던 거를 명확하게 이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 되면 영상 보시면서 뭐 해야 돼? 확실히 챙기셔야 돼. 다 있잖아, 영상 속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실근의 합은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실근이 안 나오니까. 그럼 실근 여기서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왔지. 그래서 2개를 더한 뭐가 답이 되는 거니? 1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3차, 4차 방정식 해가지고 뭔가 막 되게 어렵고 그렇진 않아. 이 방정식은 사실은 어렵지가 않다니까.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어렵지가 않아. 문제는 함수야, 함수. 그나마 2차 함수는 별로 안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모양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3차만 가더라도 막 이런 식도 되고 막 이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야. 4차 되면은 막 더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가 어려운 거지. 방정식은 그냥 용의되는 x값 찾으면 되는 거고. 그거 찾기 위해서 판별식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수 있고, 뭐 완제 만드는 뭐 어떤 그런 거 값 구하는 거고.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그리고 2차 함수 생각보다 뭐 단순하고. 그러니까 중3 과정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고난이도 문제, 뭐 몇몇 문제 빼놓고는 충분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냥.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 딱 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치환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를 치환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만큼 이 상수 중에 작은 거 얘를 치환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x 더하기 2로 하면 되니까. 어차피 두 개 곱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지금 우리는 이만큼을 x로 치환을 한 겁니다. 맞죠? 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 되고 얘는 6하고 4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 더하기 6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니까 x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니? 얘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x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기보다도 그냥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0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뭐 4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고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인수분해 안 되겠지. 얘도 인수분해 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봐봐. 얘들아, 근을 구하라는 거면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근의 뭐 합을 구하라든지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 근을 구해서 더하거나 곱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실근허근 판단하는 게 뭐니? 크게 판별식이지. 판별식을 해서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는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 해보면 얘는 뭐 25 되고 마이너스 4ac니까 벌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너는 뭐가 나오는 거니? 허근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는 당연히 뭐 25에서 8 빼봤자 0보다 크니까 뭐가 되겠어? 너에서 뭐가 나온다? 실근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실근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실근의 합은 여기에서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이제 4차 중에서 4차 방정식에서 자, 두 가지를 봅시다. 두 가지 이렇게. 일단은 기본. 기본은 뭐냐면 그냥 인수 두 개 찾아서 1차, 1차, 2차.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실력이라고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보기차식.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상반 방정식이 있습니다.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실포인트로 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렇지. 합차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무리하자. 이 내용이었고요. 상반 방정식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데칼코마니야. 데칼코마니가 뭐야? 좌우가 대칭인 거지. 맞죠? 자, 한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은 얘들아 항이 몇 개야? 항이 당연히 5개죠. 왜 그러냐면 1차, 2차, 3차, 4차 상수화 그렇게 되니까 3차는
1차, 2차, 3차 상수항 그러니까는 4개가 되겠지. 그래서 n차 방정식이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다룹니다. 이제 막 100차도 어떤 때는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다루면 그거는 항이 몇 개냐? 간단하지. 그냥 뭐 1차, 2차, 3차에서 100차면은 상수항이 있으니까 n차 방정식이면은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몇 차니까? 4차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돼? 5개가 돼.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의 개수가 똑같네요. 택할프만이.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상반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상반 방정식은 아쉽게도 다른 풀이법이 전무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왜? 모르면은 여기다가 뭐 풀마일 물론 간혹 상반 방정식 중에서 그 자연수나 정수 인수를 갖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다행히 그런 문제가 나오면 풀마일을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해결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상반 방정식 중에는 그러한 그 정수 인수를 갖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정수 인수를 갖지 않으니까 풀마 3 아무리 넣어봤자 안 돼. 그게 보기차식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보고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반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거를 x제곱으로 한번 묶어줄 겁니다. 자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뭐 x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로 묶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1 이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느낌상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벌써 뭐해? 개수가 같잖아.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지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1차하고 여기 사실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차. 알겠어? 분모에 x가 있으면 얘는 1차, 마이너스 1차 얘가. 분모에 x제곱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2차 이렇게. 이건 고2 과정에서 다 배워.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수도 배우고 분수 차수도 배우고 루트 차수도 배우고 이제 막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짝꿍을 뭐 하는 거야?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자 x제곱은 얘하고 얘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이 이렇게 묶어줄 것이고 이 친구는 빼기 3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얘는 더하기 4 해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가 있겠네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 변형 공식에서 했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분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이 친구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다. 알겠니?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 x제곱 하시고요. 여기는 얘가 들어오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니까 빼기 2는 여기서 선생님이 딱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 여기는 더하기 이렇게 해서 정리될 수가 있겠다. 그러고 났더니 여기에 뭐가 이러한 공통인수가 눈에 보여 안 보여? 공통인수 보이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예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치환을 하면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X제곱 그대로 가져가고 A 빼기 1
A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인수분해 내가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x제곱,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지. 자, 여기 지금 내가 x제곱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곱해주고 이쪽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곱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하나씩 곱해주고 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여기부터 해보면 얘는 x제곱이 되겠죠?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이야. 근데 얘부터 할게. 얘는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다가 해주면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 얘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근이죠. 오메가였던 거 기억납니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 그게 바로 이렇게 식이 나왔었던 거였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그냥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걸 0이니까 얘는 뭐 실근이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간에 2차 꼴로 인수분해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얘는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자체가 실근이면 되고, 여기서는 뭐 하면 돼? 오케이. 얘는 뭐 어쨌든 근은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2차니까. 뭐 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뭐는 할 수 있으니까. 뭐 근행공식 써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알파의 2017제곱 더하기 베타의 2017제곱이 얼마냐 이런 거야. 당연히 얘는 뭐 어떤 뭐 알파의 어떤 지수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이거를 보는 순간 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복습했죠. x 세제곱이 1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게 중요한데 허근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부호를 그대로 얘가 따라간다. 플러스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가 또 안 된 친구들은 이런 문제 못 풀어. 계속 전에 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속 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계속 새롭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사실 할 게 많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가 빼기니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내가 뭐 했어? 알게 된 거야. 그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 6제곱은 당연히 뭐겠어? 1이 되겠지. 그치? 우리는 항상 1이 되게 하는 이 지수값이 중요한 거야. 왜? 곱하기에서 1이라는 거는 없다 셈 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017을 갖다가 뭘로? 6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2017을 여러분이 6으로 한번 나눠보면 6, 3, 18이 되고요. 21, 6, 3, 18이 되고 37이니까 다시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 알 수가 있겠네. 즉 2017은 뭐라고 보면 돼? 1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왜? 6제곱은 당연히 뭔 소리냐면 알파의 2017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에 336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알파의 6에 알파 6제곱에 336제곱 곱하기 알파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6제곱이 얼마예요? 1이잖아 1.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그냥 이것이 뭐야? 이 값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알파, 이 친구는 뭐야? 베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결론적으로 이거에 뭐가 되는 거니? 두 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두 근의 뭘 구하라는 거야? 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이 얼마인 거? 1인 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문제가 이제 발전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무 뭐 쫄 건 없고, 이렇게 생긴 거를 내가 만나면 얘는 뭐다? 상반 방정식이다. 그 상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일단 풀이를 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일단은 뭐야? 여기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뭐겠어? 중요하겠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풀이도 오메가의 여러분 특징을 좀 잘 복습하셔가지고 답까지 딱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2번 문제고요. 4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친구도 보니까 4차 방정식이야. 왜 그러냐면 얘가 2차고 2차고 곱하면 어차피 최고차가 4차니까 4차가 되는 거지. 이거 딱 보자마자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으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치환하셔도 되지만 쌤 생각은 항상 작은 쪽을 치환하세요. 작은 쪽을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차이가 4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뭐 하면 되겠어?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곱하는 와중에서 뭐가 돼?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겠지. 항상 인수분해. 그러면 이제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A에다가 5를 더한 거니까 이게 A잖아. 5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A에서 1 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고, 허근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에 두 허근을 뭐라 그랬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네. 그치? 근데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허근은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하지? 이거를 베타라고 안 하고 알파, 바라고 보통 많이 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근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겠지. 그럼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은 당연히 루트 앞에 풀마가 있잖아. 그렇지? 당연히 루트 앞에 풀마가. 그럼 그 루트 안에가 이제 허근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베타는 뭐하고 똑같아? 알파 바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바가 되는 거고, 베타 바는 이거의 바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알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를 구하라는 거는 2 곱하기 알파 바 얘가 얼마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얘는 두근의 뭐가 되는 거니? 두근의 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두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얘가 바로 두근의 곱이다. 근과 계수관계 무지하게 많이 쓰여.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오면 중학교 문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면 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판별식은 확실하게 여러분 무기로 아이템으로 딱 하나 챙겨놔야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 4 곱하기 2니까 답은 뭐가 된다? 8이라는 답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마플 붙인 거면 상반 방정식, 쌤이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런 것도 하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바로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상반 방정식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상반 방정식이야. 얘는 차수가 또 오차지. 그치? 근데 결국에는 얘도 이렇게 가운데 딱 잘라보면은 데칼코마니야.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태로 개수가 나열되어 있는 방정식 상반. 알겠니? 서로 이렇게 반대 마주보고 있다. 그런 뜻이야. 상반, 서로 상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정식 x제곱으로 묶어서 선생님이 아까 풀이하는 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익혀 놓으세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자, 여기까지 해서 4차 방정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차 방정식은 뭐 정말 가볍네요. 그쵸? 그러니까 3차하고 비교해봐서 뭐 특별할 게 없어. 특별할 게 있다면 딱 두 가지 보면 돼. 왜냐면 일반적인 4차는 그냥 뭐 한 번만 내가 뭐 하는 거야? 조율제법 더 해주는 것밖에 사실 없는 거야. 그러면은 좀 특별한 거 두 개는 바로 뭘 말하는 거야? 보기차식과 상반방정식 풀이법을 익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 방정식 파트에서는 이제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이제 이 방정식이 끝나면 부등식의 세계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은 처음 하고 중3 때는 연립 방정식이 없지. 그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만 있어요. 그리고 한 학년 건너뛰어서 고등학교에 와서 다시 이제 연립 방정식을 만나. 근데 여러분이 중2 때 했던 거는 뭐 다 알죠? 그냥 얘가 몇 차? 1차 이렇게 되는 거지. 1차 되는 거고, 뭐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여러분이 뭐 이미 잘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연립 2차 방정식도 이제 기본 패턴이 있고 조금 응용 패턴이 있어. 일단은 연립 2차 방정식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큰 그림부터 먼저 좀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들어갈게. 연립 2차 방정식 두 개로 나눌게. 뭐가 있냐면 기본이 있고 응용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기본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1차, 2차고 2차, 2차. 이게 이제 기본이야. 쉽게 말하면 아까는 1차였잖아. 우리가 중2 때 했던 거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1차, 2차. 또 2차. 일단 이게 기본이야. 근데 기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특히 이쪽에서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가능. 이게 2차, 2차야. 그 다음에 응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는 대칭식이라는 게 있고, 대칭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2차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2차, 2차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또 얘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는 소거해보면은 2학년 2반으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항을 소거하면 1학년 2반 이쪽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만큼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이 단원에서 다룰 연립 2차 방정식 내용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크게 그냥 나누면은 몇 개라고 볼 수 있어? 하나, 둘, 대칭식, 인수는 안 되는 것 중에 셋, 5개 이렇게 5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얘부터 쭉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기 2번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1차, 얘가 몇 차야? 2차가 되는 거야. 알겠니? 지금 우리는 얘들아 방정식은 뭐 하는 거니? 얘는 지금 x, y가 다 있으니까 어떤 x, y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러한 값이 나오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일 때는 여기 있는 1차식을 정리를 좀 해줍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자 하나이면서 식 하나로 정리하면 그 문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답을 구할 수 있어. 아이디어가 그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y라는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x는 이거
됐습니까? y는 이거. 그러면 여기 있는 y 대신에 여기 있는 y 대신에 얘를 뭐 하겠다? 집어넣겠다 그 얘기지. 상관없잖아. 왜? y가 얘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y 자리에 얘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x제곱 플러스 여기도 얘들아 마이너스 x 이렇게 여러분이 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것도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x 더하기 이거 똑같다고 했어 안 했어? 똑같다고 했어요. 그쵸? 이게 제곱 있을 때는 마이너스는 풀풀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느낌상 편하겠지. 계산이 좀 빨라지겠지.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여기에. 즉 여기 있는 식을 내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 하나를 바꿔준 거지. 그래서 미지수 하나에 식 두 개. 그러면 이거 이제 뭐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x값 당연히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지? 그럼 그 x값 두 개 나온 거를 각각 여기 x에다가 집어넣어주면 y값도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지? 그게 그냥 답이 되는 뭐 이런 패턴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1학년 2반 연립방정식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니?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해서 인수분해해서 일단 x가 얘하고 얘가 나왔어. 그치? 그럼 이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y가 마이너스 1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y는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이렇게 답이 몇 개?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1학년 2반 문제는 답이 몇 개 나오게 돼 있어? 두 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2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 자, 2학년 2반 한번 해봅시다. 2학년 2반인데 2학년 2반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기본 파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약간 응용 파트, 심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x-2y하고 x 플러스 y는 0. 인수분해는 풀이에서 몇 번씩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식 중에 하나야, 인수분해가. 중3 때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인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풀이 과정 중에 하나인 것 뿐이야, 그냥.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야. 아, 두 개로 나누는 거지. 첫 번째, x 이퀄 뭐일 때도 있어? 2y일 때도 있겠지. 두 번째, x일 때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y일 때도 있겠지.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x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니까 선생님이 이쪽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식이 뭐가 되겠어? 2y의 제곱 플러스 2y 곱하기 y 더하기 y 제곱은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4y 제곱 2y 제곱 1y 제곱이니까 7y 제곱은 7에서 y 제곱은 1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y 값이 뭐가 되는 거니? y 값이 풀마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가 1일 때 x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x는 뭐야? 2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x자리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여기서도 y 값이 몇 개가 나오겠니?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것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값도 두 개 나오겠지. 즉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네 개의 답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학년 2반은 곱하면 답이 모두 몇 개 나오는 게 정상이야? 4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할 거고요. 어디까지만 했냐면 이만큼만 오늘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칭식, 그 다음에 상수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학년 2반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패턴들 이쪽 문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